한 아이가 숲속을 걸어가다가 두 개의 정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원은요, 서로를 마주보고 나란히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정원은 엄청나게 황량하고 잡초가 무성한 그런 정원이었어요.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정원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원사는 진짜 열심히 이렇게 잡초를 계속 뽑아내고 있었는데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화가 난 그런 표정으로 씩씩거리면서 잡초를 계속 뽑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원의 상태는 형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맞은편에 있는 정원은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꽃들도 색색깔로 아주 예쁘게 울긋불긋 펴 있고, 나무 같은 경우도 재단이 아주 잘 돼 가지고 얼핏 봐도 훨씬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정원이었는데, 정원사는 여유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명의 정원사 중에 누가 더 궁금했을까요? 당연히 여유로워 보이는 정원사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정원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쪽에 있는 정원사는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정원이 정말 형편이 없고, 어떻게 아저씨는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데 멋진 정원을 가꿀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얘야, 나도 옛날에는 저기 있는 저 정원사처럼 잡초 뽑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야. 잡초를 아무리 뽑아도 소용이 없다는 걸. 잡초를 뽑아도 뿌리는 바닥에 남아있고, 잡초를 뽑을 때도 그것도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또 자라고, 내가 여기 있는 잡초를 뽑으면 저기 있는 잡초가 또 자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뽑아도 잡초를 결코 다 제거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잡초보다 더 빨리 자라는 꽃이랑 나무를 찾아서 심었어. 그랬더니 이 어느새 이 꽃이랑 나무가 잡초를 전부 다 덮어버렸고, 결국에는 잡초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렸지.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요,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와, 정말 지혜롭다. 그리고 이 말을 들려준 정원사에게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계속 가던 길을 갔죠. 그런데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까 아까 예뻤던 정원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원이 또 나타난 겁니다. 거기는 정원사가 심지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이 정원을 가꾸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또 궁금해졌습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이 정원의 주인은 누굴까? 이제 궁금해진 거죠. 아이는요, 여러 명의 정원사 중에서 가장 인상이 좋고 좀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줄 것 같은 정원사한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이 정원은 누구의 정원인가요? 물어봤더니 이 정원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정원의 주인은 아주 유명한 의사야. 그 의사는 이 정원에서 나는 독초를 가지고 약을 개발해서 팔았는데 덕분에 엄청난 부자가 됐어. 네, 오늘은 짧은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이야기에는 3명의 정원사와 3가지 타입의 정원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었죠. 근데 이 정원사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엄청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열심히 잡초를 뽑는 그런 정원사였어요. 두 번째 정원은 아주 잘 가꿔진 예쁜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사가 참 여유로웠죠. 첫 번째 정원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원은 어땠나요? 이곳은 굉장히 컸고 여러 명의 정원사가 관리를 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의 주인은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독초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아주 부자가 됐다는 그런 정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단어를 몇 개 바꿔보겠습니다. 잡초를요, 문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정원사를 우리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원사는 보면은 열심히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죠? 매일매일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정작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이 본인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두 번째 정원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잡초를 열심히 뽑았지만 생각을 바꿨죠. 잡초를 뽑다가는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초보다 더 빨리 자라는 꽃과 나무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췄다가는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이 두 번째 정원사의 케이스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은 약점이 아닌 강점에다가 집중을 한 겁니다.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하기 어려운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면은 왜 난 공부를 잘 못할까 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다가만 집중을 한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아. 대신 사람들이랑 잘 만나서 사교적이니까 이쪽에 맞는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점이 아닌 강점, 더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정원의 케이스는 어떤가요? 여기서는 이 정원에서 나는 독초로 약을 개발해서 만든 의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의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이 아니라 문제를 이용해서 오히려 돈을 벌었어요. 완전히 다른 레벨입니다. 그죠? 첫 번째 사람은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고, 두 번째는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을 했지만, 이 세 번째 사람은요,
문제를 돈으로 바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결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종류와 크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결하는 데 급급합니다. 결국 나아지는 건 없고 자신에게 남는 건 스트레스죠. 화병만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아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의 강점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큰 해결책이 있으면 문제가 되게 사소해 보이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같은 사람, 정말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문제를 돈으로 바꿔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또는 문제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지, 약점이 아닌 강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그러니까 지렛대로 삼아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콘텐츠가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NGNS 아카데미 채널 구독하고 또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 콘텐츠를 빠르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